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유럽 증시 한번 볼까요? 유럽 증시를 한번 보면은, 네, 단호한 프로더님,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남겨주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로도님 반갑습니다. 부끄러운 어피치님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고 계시니까 조금 이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세계 지수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유럽이 2.5%, 영국이 1.24%,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럽은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러한 흐름 이어가서 미국도 뭐 무난하게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 캘린더 일정 한번 보시면은 오늘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10시 45분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3개짜리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그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 이렇게 원유 재고까지 이렇게 10시 45분 그리고 11시 반에 이렇게 중요한 경제 지표도 발표가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게 10시 45분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 있죠. 9시 반에. 9시 반에 방송 끝나고, 방송 시작해서 10시 반에 방송 끝나고, 제가 이거 경제지표 발표하면은 또 카톡방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채널에 구독, 그리고 지금 제 라이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오늘 주제는 바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섹터 딱 두 가지, 로봇 섹터랑 그 다음에 오크라 재건 섹터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해서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주제를 이제 정할 때 제가 주식이 궁금할 때 미리 보기, 그런 컨셉으로 제가 오늘 주제를 정했거든요. 오늘 이제 9시 반에 이제 주식이 궁금할 때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담당한 이 섹터가 AI,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이 지금 로봇 관련주들, 그 다음에 우크라 제거는 제가 그냥 지금은 이제 생각만 하고 있는 섹터거든요. 제가 이제 카톡방에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다음에 주식이 궁금할 때 혹시라도 이제 이 주제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의 방송 주제는 주식이 궁금할 때 미리 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를 이제 살펴볼 거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AI 휴머노이드 쪽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휴머노이드와 2차 전지에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크라 재건, 이 재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라이브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AI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라이브에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AI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AI 보안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AI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이 로봇과 합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봇에 AI를 입혀가지고 그 AI를 입힌 로봇이 바로 이제 인간이 어떤 뭐 노동이든 아니든 작업이든 아니면 이제 뭐 집안일이든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육아 이런 것들, 가사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 로봇에 AI를 입힌 것이 바로 이 피지컬 AI라는 것입니다. 이 피지컬 AI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테슬라의 옵티머스 있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최근에 이제 아틀라스 있잖아요. 제가 뭐 영상도 한 번씩 이제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얘네들이 바로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휴머노이드 이 로봇들이 아마 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에 투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 우리 가정에서도 이 휴머노이드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휴머노이드가 살펴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AI가 이 로봇과 결합이 되면 세상에 많은 것을 좀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바로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로봇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제 9시 반에 주식이 궁금할 때 방송을 할 건데, 오늘 주식이 궁금할 때 주제가 바로 이 AI 휴머노이드라는 주제고, 지금 요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기 대선에 유력한 후보들이 이 AI와 관련해서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AI 스타트업인 이 퓨리오사에 가서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100조를 발표하니까 아니다, 여기서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0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한국이 이 AI G3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렇게 후보들이 조기 대선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AI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요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뉴스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뉴스를 다 찾아놨어요. 자, 보시면은 자, 이재명 대표가 인공지능 투자 100조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밝혔죠. 그리고 한동훈 경선 후보도 대선 공약에 성장하는 중산층 AI 투자에 200조를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뉴스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서 AI에 관한 공약들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선거 때마다 보통 이제 빌공짜를 서서 그냥 이제 정치인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시대가 흐름인 만큼 이 AI에 관한 어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하게 선거의 구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차기 정부에 있어서 이 정부의 정책으로까지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아까 전에도 이제 보셨다시피 이 AI와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합쳐져 가지고 앞으로 우리 어떤 그 글로벌한 어떤 지구 환경을 바꿔 나갈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뭐 테마로서만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이죠. 올해 이번 달에 뭐가 출범을 하냐면 바로 이 K 휴머노이드 연합을 출범을 했었는데, 뉴스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2030년까지 1조 이상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주제와 함께 이 K 휴머노이드 연합을 출범을 했습니다. 무려 40개의 기업들 그리고 학교와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그룹들이 참여를 하였고, 30년간 R&D 펀드 등 1조 이상의 인간 투자 기대를 한다. 로봇 AI 공룡 모델 개발 등 5대 과제를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K 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을 하였는데,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기보다는 저는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K 휴머노이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K 휴머노이드가 더욱더 증시에 있어서 중요한 재료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이었잖아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진출했다고 4월 14일 날 뉴스 보도가 났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대기업들이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대기업이 삼성도 있죠. 삼성, 그리고 현대차, SK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휴머노이드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두산도 휴머노이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한다고 밝혔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있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SK 같은 경우에는 유일로보틱스를 이제 최근에 인수를 하면서 이 로봇 쪽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휴머노이드를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는, 사실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말고, 현대차 계열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말고 휴머노이드를 이제 뭐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 수준의 어떤 기업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최근 들어서 국내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많은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그간의 이제 산업에 대해서 발전 단계를 좀 봤을 때 너도 나도 나중에 이제 휴머노이드 한다고 할 거예요. 야나도 할 거거든요. 우리 이제 2년 전만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2차 전지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뭐 진짜 별의별 기업들이 전부 다 2차 전지 한다고 다 뛰어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원래 소수 기업들이 2차 전지 하다가 2차 전지가 너무 좋다, 그 다음에 되게 잘 될 것 같네 하면서 뭐 진짜 2차 전지 다 뭐 공정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재 뭐 다 2차 전지 한다고 이렇게 한번 붐이 일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휴머노이드에 관해서 게임 체인저 기업이 없지만, 나중에 조금 더 이런 산업 환경이 성숙해진다고 한다면은 너도 나도 2차 그 휴머노이드에 관해서 산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그렇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다 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휴머노이드 관련주였어? 휴머노이드 관련주였어? 라고 이제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이 로봇주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이제 이 로봇 산업이 지금 성장에 있어서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돈을 못 벌어가지고 두산 마켓을 땡겨왔잖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많은데, 돈을 이제 벌지 못하면은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구조가 바이오, 신약 사업이랑 신약 개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좀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 이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방송에도 그렇고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고수회전에서도 이거 유보율 한번 잘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지난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카카오톡에서도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있을까? 라고 좀 의문이 든다고 하신다면은 이제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을 잘 내는 기업인지, 이게 뭐 이익을 내야 회사에 고가는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아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인지 체크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보율 같은 거를 좀 이제 보셔가지고 자본금도 봐야겠죠. 자본금이랑 유보율을 봐서 이제
이러한 작은 조달 리스크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르시면 여기 카톡방 있잖아요. 카톡방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그냥 질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어떤 이 산업이 없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오늘 라이브 핵심은 바로 그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아까 전에 카톡방에 2차 전지에 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2차 전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마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그동안에 좀 안 좋았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저는 2차 전지의 미래는 여기에 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구체적으로는 그려지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 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차원이다 라는 거에 좀 집중을 좀 해주시고, 구체적인 숫자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것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하냐면은 이 이제 휴머노이드에 있어서 이 배터리는 여러분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인간으로 따지면 체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배터리의 어떤 성능, 이 성능이 좀 좋아야 이 휴머노이드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 옛날 그 스마트폰 보시면 진짜 한 5년 전, 뭐 한 7년 전 스마트폰 보시면 한번 충전해서 몇 시간을 가지 않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만약에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고 한다면은 사실 휴머노이드가 쓸모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는 저는 아주 휴머노이드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배터리의 중요성을 좀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다라고 좀 과장돼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에 관해서 한번 단편적으로만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2050년, 만약에 지금 2025년이잖아요. 25년 후에 2050년이 되면은 이 휴머노이드가 한 몇 개나 될까요? 이 글로벌 기준으로 했을 때. 참고로 글로벌 인구 수가 한 55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50년 됐을 때 이 휴머노이드 개수는 몇 개나 될까라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최근이었나요? 머스크가 이 휴머노이드 숫자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죠. 그때 머스크가 얼마를 언급을 했냐면
여기 나오는데, 자, 여기 나오네요. 2050년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머스크는, 자 보시면은 머스크는 2040년까지 인간보다 더 많은 수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 2040년쯤이면 100억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머스크는 2040년도에 이제 잠시만요, 물 좀 먹고 할게요. 자, 머스크는 2040년도쯤에 이 휴머노이드 개수가 100억 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의상 2050년도에 휴머노이드 숫자가 100억 개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100억 개가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위해서 준비를 해온 게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고 계신 휴머노이드 있잖아요. 그 옵티머스, 테슬라 옵티머스, 그리고 보스턴 다이너믹스, 아틀라스, 그 다음에 이제 피규어 AI, 뭐 중국의 유비테크,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기 단계에서 이 휴머노이드의 한 대당 배터리 용량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계산을 하면은 한 대당 2.3kWh가 나와요. 옵티머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게 휴머노이드가 아까 제가 이제 몇 개라고 했습니까? 100억 개라고 했죠. 그래서 이 100억 개의 휴머노이드의 총 배터리 양은 100억 곱하기 2.3kWh입니다. 그러면 230kWh이고 이게 23,000GWh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배터리 총량은 얼마나 될까요? 2025년 1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전기차에 탑재된 월간 배터리 사용량은 64.3GWh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연간으로 환산을 하면 771.6GWh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비교 대상이 뭐냐? 바로 2050년도에 이 100억 대의 휴머노이드, 이 배터리 총량이랑 현재 그래도 지금 전기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다 가다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 전기차조차도 아직 뭐 완벽하게 지금 이제 기존의 기관차들을 완벽하게 대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전기차가 이제 그 내연 기관차를 대체를 하기도 했고, 어쨌든 간에 2050년도에 100억 대 휴머노이드 배터리 용량이랑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배터리 용량을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자, 2025년 연간 전기차 시장이 772. 그런데 100억 개의 휴머노이드 23,000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23,000은 휴머노이드 배터리 용량이 이제 초기 단계라서 이제 작을 텐데, 나중에 2050년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기차 시장도 더 크게 성장을 할 거죠. 거기다가 이게 지금 몇 배입니까? 몇 배 계산도 했었는데, 자, 100억대의 휴머노이드 배터리 총량은 현재 연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의 몇 배다? 30배에 달할 것이다 라는 산술적인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50년도에 자 보세요. 전기차 있겠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빠졌죠. ESS 빠졌잖아요. ESS 빠졌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UAM 있겠죠. 자, 그러면 2050년도에 이 현재 전기차 시장의 휴머노이드가 30배인데 여기에 ESS는 포함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UAM은 사실상 얼마나 증가할지 몰라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 주가들이 너무나 안 좋고, 삼성 SDI 뭐 유상증자 때려서 전저점 이탈하고 뭐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게 했는데, 2차 전지 투심이 너무 안 좋은데, 사실상 앞으로는 2차 전지가 자동차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전기 선박도 나온다고 하니까 선박도 그렇고, 2차 전지가 배터리가 이러한 동력들을 전부 다 바꿔나갈 텐데,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 희망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계산을 한 게 이게 사실 틀릴 수가 있어요. 사실 틀릴 가능성이 더 많겠죠. 뭐 미래는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요인들이 이런 것들을 다 바꿔 나갈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휴머노이드와 그 다음에 이 UAM은 새롭게 생기는 거다. 2차 전지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ESS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 더 많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2차 전지 지금 뭐 많이 물려 계시고 힘들어 하고 계시고,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2차 전지가 반등의 기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난 전고점을 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기업들만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리스크 말씀드렸잖아요. 유보율 보셔야 된다고. 이런 것들, 안전한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시면 나중에 2차 전지 기업들도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를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면서 힘내서 시간 투자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진짜 뭐 에코프로 BM 뭐 100만원 넘게 잡은 분들은 사실 뭐 저점에서 추매를 하셔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래도 적당한 구간에 2차 전지 잡아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업황이 턴 어라운드 될 때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2차 전지가 2023년도에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우리가 계산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권사들도 뭐 에코프로 뭐 공매도 공매도 많이 쳤고, 그 다음에 숏스퀴즈도 많이 났고, 금양 같은 기업들도 진짜 뭐 10배 넘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현실화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괴력? 이게 사실 감히
뭐 저도 상상을 못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2차 전지가 제가 이제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2차 전지를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진짜 2007년도에 조선업이 진짜 그 현대중공업이 50배 넘게 뛰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계속 주가가 빠지면서 정말 이 조선 정말 지긋지긋하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보세요. 2025년 조선주 너무나 좋죠. 그 지난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이었나? 자,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하나오션으로 거듭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조선주보다 훨씬 2차 전지가 성장성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한번 잘 보자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어렵지 않죠? 제 이야기 잘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2번 눌러주세요. 이해가 잘 된다. 이해가 잘 된다. 1번. 잘 모르겠다. 2번 눌러주세요. 이거 하고 이제 재건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잘 되시나요? 네, 진건아이비님 감사합니다. 1번. 네, 김은정님 감사합니다. 뭐 어렵진 않죠? 뭐 그냥 뭐 중요한 거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앞으로 휴머노이드 좋구나. 그리고 기존의 로봇주들 앞으로 다 휴머노이드 하겠구나. 이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생각보다 되게 좋을 수 있다. 자, 어렵지 않잖아요. 이 세 가지만 오늘 라이브에서 딱 기억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는 이제 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3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3년 동안 하면서 지금 막 너무나 많은 기반시설들이 파괴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한 이야기는 뭐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뭐 너무나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어떤 의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휴전 그리고 종전.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어떤 그 총량이라고 할까요? 이게 1000조, 뭐 700조라는 얘기도 있고 1000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우리 1000조라고 할게요. 1000조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 인프라 복구 비용, 그다음에 철도, 항만, 뭐 주택, 의료, 그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재건, 우크라 재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이 아마 관련주로, 재건 관련주로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지금 전쟁이 언제 끝날까?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전쟁이 정말 끝날 수 있을까? 라는 약간
그 회의감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뉴스를 이제 한 2개 정도 올려드렸었는데, 바로 뉴스가 2개나 나왔죠. 보시면 여기 있네요. 푸틴이 기존의 우크라 4개 병합지역 중에서 위 점령지의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의향을 밝혔다. 사실 이거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점령하고 있으면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점령하지 않은 지역도 자기가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어느 정도 종전을 위해서 한 발짝 양보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인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업들이 우크라 재건 사업 그리고 러시아 복귀를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다. 이게 언제 나온 뉴스냐면 바로 4월 12일 나온 뉴스입니다. 지금 23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재건 산업에 관해서 이 기업들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러시아에서 사업을 했던 어떤 그런 기업들이 시장 복귀에 대해서 또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런 뉴스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전이나 휴전이 쉽지는 뭐 않겠죠. 그런데 하지만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종전과 휴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크라 재건에 관한,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크라 재건에 관한 어떤 기업들을 저는 좀 잘 리스트업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우크라 재건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영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가지고, 자,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지역은 러시아가 수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바로 우크라이나 공업지역이죠. 그러면 이 종전이 된다고 하면 여기 지역들, 우크라이나의 3분의 1 지역들, 이 지역은 사실 러시아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여기 크림반도랑. 그러면 여기 재건 사업 누가 할까요? 누가 하겠습니까? 뭐 독일, 프랑스, 얘네들이 할까요? 러시아가 절대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아마도 러시아와 친한 국가들이 할 겁니다. 그러면 뭐 중국이 할까요? 저는 이 러시아가 중국한테 안 맡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안 그래도 이 러시아랑 중국이랑 경제적인 어떤 협력 관계가 되게 돈득한데, 그리고 어떤 경제 규모에 있어서도 지금 완전하게 중국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건 사업까지 맡긴다? 사실 이 중국의 경제적인 관계로 안 그래도 지금 규모 차이가 나는데 더욱더 규모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도 맡기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사실 맡길 데가 없어요. 어디 맡기냐? 한국밖에 없어요. 북한한테 어떻게 맡겨요? 북한이 무슨 기술력이 있겠습니까? 일본은요. 러시아랑 일본은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재건에 있어서 우크라도 정말 기회지만 이 러시아 쪽도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연하게
이 우크라이나랑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들어갈 거고, 이 러시아 쪽도 한국이 재건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양쪽에서 이 재건 어떤 그 기회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재건은 우리 증시에 있어서 정말로 좀 중요한 재료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재건, 사실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전쟁이 끝나야 뭐 재건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앞으로 재건을 뭐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4월 23일이잖아요. 중요한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뉴스 잠깐 노출이 됐었는데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어떤 날이냐? 바로 러시아 80주년 전승절입니다. 오늘 23일이니까 오늘 나온 뉴스네요. 오늘 오전 9시 35분에 나왔는데, 이 러시아 전승절, 러시아 80주년 전승절, 이 전승절이 뭐냐면, 러시아가 독일 나치 얘네들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렇게 전승절날 전국에 대규모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이 언제냐? 바로 5월 9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러시아 국민들한테 얼마나 5월 9일이 자,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날짜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80주년 전승절이죠. 이때 푸틴이 전쟁 성과를 러시아 자국민들한테 얼마나 과시하기 좋은 날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월 9일날 러시아 전승절 바로 전에 휴전과 종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휴전과 종전을 하고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에 푸틴이 이제 자랑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이 재건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여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전부 다 내가 다 한다 막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지금 뭔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이 전쟁이라도 빨리 끝내야 지금 인플레도 잡고, 그 다음에 인플레가 잡으면 금리도 뭐 이렇게 내리는데, 사실 지금 아무것도 한 거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상 러시아도 괜찮고 미국도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조만간 휴전, 종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5월 9일 전승절 전후에 아마도 이 우크라 재건주들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카톡방에서도 우크라 재건 얘기를 제가 이제 계속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랑 관계를 앞으로는 돈득하게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미국이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러시아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알래스카 있고 미국이 있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영국 있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여기 알래스카 개발하죠. 그리고 여기 뭐가 열립니까? 러시아 그 위쪽에 북극 항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핵심적인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한국 26%, 일본 25%, 뭐 베트남 40% 이렇게 관세 때릴 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빠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러시아를 빨리 살살살 구워 삶아가지고 종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관세 때리면 또 푸틴이 또 싫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 미국은 앞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어떤 그 지정학적인 역학관계의 목적은 당연하게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국은 러시아와 북극 항로 개발 등 이러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러시아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사실 여러분들은 좀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죠. 재건. 이 재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한국에게 많은 기회가 열려있다. 아까 우크라 재건 천조. 자, 그리고 러시아.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기회가 열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번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해 드렸지만 역학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러시아가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누구랑 친할 수밖에 없냐? 진짜 한국이랑 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북한은 너무 이제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딸리기 때문에 한국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고, 한국을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러시아도 전쟁 오랫동안 했으니까 경제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은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두 가지의 기회를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러시아와 척지지 않고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 국익을 위해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것을 지금 트럼프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전승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종목을 이제 이 재건주의 관심주를 뽑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머니쇼가 있습니다. 이 머니쇼에서 아마 이 재건주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이 AI 휴머노이드인데 다음에 뭐 주식이 궁금할 때 그때서
그때는 아마 5월 13일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때는 전승절 지났을 거니까 뭐 이때 흐름 봐서 여러분들한테 재건주를 한번 소개해 드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주들 한번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뭔가 좀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7시 56분이니까 약 1시간 가까이 라이브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늦게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에는 또 제가 리서치랑 많이 해가지고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주식이 궁금할 때 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라이브 시청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 안 하신 분들 식사하시고, 퇴근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안전하게 퇴근하시면 좋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